연습하셔야 되고 우리가 또 하루하루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거를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되게 그게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들 강하고 저도 강하고 강하게 한번 버텨봅시다. 불교제 주기제 호모크 강하게 다 복습했어요? 강력하게? 네, 좋았어. 자, 그럼 오늘부터는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동사의 생김새를 다 배웠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어제 수업 끝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거든요. 이거 주요 명제 이 동사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주장, 요청, 명령, 제한 동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기억에 나는 거 뭐뭐 있어요? 이래서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맞죠? require 또 ask 있었어요. 또 recommend 오 좋다. 또 suggest 있고 뭐 또 뭐 있어요? demand 있고 맞죠? 오늘 또 질문 아까 줬을 건다고 그렇죠? 괜찮아 질문하시면 돼. 근데 이 주요 명제 동사는 보통 주장하거나 요청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동사들이거든요. 이런 동사들이 튀어나오면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오는 순간이 많고 그 대절이 오면 주어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이거 플리즈 보고 있나? 라이브 클래스 우리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should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하려면 여기 수동태를 가미를 하겠죠. 뭐를 가미한다고요? 여기 수동태가 가미가 되면 갑자기 be가 튀어나온다라니까요. BPP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 수동태 안 배웠죠. 우리 반은. 뭐 천천히 저랑 배울 건데 이틀 정도 있다 배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should는 앞으로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 시험장 가면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일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어도 여기 마음속에 should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약속 오케이? 오케이 약속해 주세요. 끝. 끝났고 오늘은 우리가 동사를 배울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태시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수태시. 단수, 복수, 능동태, 수동태, 시제. 이게 수태시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저랑 단수, 복수를 먼저 배울 건데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가 붙는 단수 동사가 나와야 하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 s가 붙지 않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게 단단, 복복. 단단, 복복. 기억하시면 돼요. s는 vs, s가 여러 개면 그냥 v.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단수 동사는 보통 동사 원형에다가 s가 붙어 있어야 하고 주어가 단수 가산 명사, 가산 명사가 한 개일 때 혹은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단수 취급을 해줄 때 단수 동사가 오는 거죠. 여기 컴퍼니를 보니까 한 개죠. 그래서 동사 s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he 같은 경우도 그 한 사람이니까 단수니까 동사 s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가산 명사 되시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들이 나왔을 때도 무조건 단수 취급입니다. 무슨 수 취급을 한다고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셀 수 없는 명사 단수 취급.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어 자리 들어가는 거 저한테 다 말해줄 수 있을까요? 뭐예요? 절, 대, 명, 동, 두부. 이 중에서 명사절, 동명사, 두부정사가 나오면 싹 다 단수 취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면 동명사 watching a soccer game이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동사 s가 붙어가지고 get가 됐죠. get. 그렇죠? 2번 that부터 John will live까지가 주어가 돼서 단수 is. 쌤 투부정사는 없는데요. 여기 살짝만 변형해 볼까요? watching soccer game이 아니라 to watch soccer game이라고 해도 어차피 단수 취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 자리에 특수 주어들이잖아요. 절, 동, 두부, 절, 동, 두부.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파고들면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명사절 주어라든지 투부정사 주어를 볼 일이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왜? 외국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이렇게 머리가 큰 주어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주어 뭐 쓰는데? it 그거지 it. 실제로는 얘들을 주어 자리 잘 쓰지 않고 얘를 대신해서 보통 it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주어의 특징이죠. 되었나요? 아우 좋습니다. 오른쪽. 혹시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배웠잖아요. 뭐라고요? 머치리를 다음에는 불가산이 온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죠? 그러면 단수명사 앞에는 뭐가 왔을까요? each, every, another 싹 다 단수명사. 이 친구들이 앞에 수량 형용사로서 붙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단수 취급입니다. 우리 반 학생분들이 지금 2명 이상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학생들이라고 말하면요. 전부 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씩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무조건. 기억해요. each house를 딱 보세요. 우리 한국에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각각 개개인의 집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has라는 단수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every employee, 근로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개개인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pays라는 단수 동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라고 딱 적어두시고 단수 주어일 때는 단수 동사. 단수 주어 취급을 하는 경우 첫 번째 가산 명사가 한 개일 때 2. 3인칭 단수 주어 3. 불가산 명사 4.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 요 친구들이 주어 자리 튀어나오면 무조건 단수 주어 취급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수 동사의 생김새도 중요해요. 잘 들어요. 단수 동사는 첫 번째로 일반 동사를 쓰실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서 쓰는 거고요. 비동사를 쓸 때는 is를 쓰는 게 맞고요. is의 과거는 was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have나 has 동사를 쓸 때는 has를 써줘야 되고 과거는 had가 되는 건데 보통 학생분들이 많이 말리는 게 여기서 말리죠. has. 선생님 왜 단수가 has예요? 나는 I have라고 배웠는데 그건 1인칭이고 1인칭, 2인칭일 때는 무조건 have만 쓰는 게 맞아요. I have, you have. 근데 3인칭으로 넘어오는 순간 단수의 has, 복수의 have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필기를 다 하셨으면 밑에 있는 연습 문제를 주어 찾고 다 풀어보세요. 화이팅! 할만한가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예전에 학생분이 그 수강 후기를 적었는데 선생님이 문제 풀 때 계속 말을 건대요. 참을 수 없지. 그거 하려고 하고 노는데 나는. 그래서 계속 제가 풀었나요?라고 물으면 풀었으면 풀었다고 안 풀었으면 안 풀었다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그만 괴롭힐 거니까. 그 전까지 계속 말을 걸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Holding the conference in our hotel 까지가 주어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동명사 주어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동명사 주어가 나왔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하니까 정답은 A예요, is예요. is. 재밌는 거.
홀딩이 동명사죠.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 출신이란 말이죠. 동사 출신이란 건 뒤에 목적어를 먹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웃겨요. 자기가 주어 자리에 들어올 거면서 뒤에 목적어를 자기가 막 먹네요. 이게 동명사의 특징. 저랑 정확하게 5일 있다 배울 거 동명사. 그냥 동명사 데이입니다. 그냥 동명사만 겁내게 공부할 거예요. 그날.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access to this file이에요. access가 셀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셀 수 없습니다. 접근이라는 거니까요. to this file은 뭐냐? 전명구니까요. 중요한 거는 불가산이니까 is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했죠.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동사 형태는 4번, 5번이었어요. 몇 번, 몇 번? 4번인 경우는 ing가 붙어야 되고 5번인 경우는 pp가 붙는 거죠. 우리가 동사 형태 배웠잖아요. 1, 2, 3, 4, 5, 5가지. 그 중에 과거 분사가 지금 여기 왔다라는 겁니다. 수동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체크하시고. 3번 같은 경우는 that부터 work까지가 거대한 주어예요. 이걸 단수 취급해요? 복수 취급해요? 단수 취급해요? 복수 취급해요? 명사절 단수 취급해요? 복수 취급해요? 단수. 고마워요. was 정답입니다. 4번 같은 경우 each 리포트, 각각의 리포트니까 여러 장이니까 복수일 것 같죠?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단수니까 동사 s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쉽죠? 이게 단수 주어 단수 동사의 메커니즘. 뒤로 복수 주어 복수 동사 메커니즘 들어갑니다. 정반대입니다. 복수 주어일 때는 복수 가산 명사를 복수 이제 주어로 취급을 하는 거죠. 보니까 더스트런츠 s가 붙었으니까 복수인 거죠. 그래서 동사 s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동사 원형을 썼죠.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한 개 드리면 나중에 라이팅 시험을 치거나 스피킹 시험 같은 거 칠 때 헷갈리면 주어를 무조건 복수로 쓰면 돼요. 그러면 동사 원형만 바로 써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단수 동사를 만드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want 대신에 want를 쓰기 좀 어렵다 치면 주어를 복수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항상. teachers가 복수니까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복수 가산 명사가 주어 자리 오면 복수 취급. 그리고 이거 나왔다. 주어 and 주어. 주어 and 주어가 오면 둘 다 주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어 or 주어가 된다. 그럼 뭐가 주어입니까? 뒤에 나오는 것만 주어로 단수 복수 취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아시겠나요? Jack and I are taking on accounting class.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several, many, few, a few 복수 명사 앞에 나오는 수량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을 제외하고도 뭐 other가 있을 수가 있겠고 맞죠? the other도 복수 명사 앞에 올 수 있고요. all도 그렇고 some도 그렇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던 간에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복수 명사라는 것에 집중해서 복수 주어 취급을 해주면 돼요. several books가 복수니까 a가 나왔고 many workers가 복수니까 commute가 나왔고 few machines 복수니까 need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이겠죠. 괜찮나요? 괜찮아요. 해.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복수 주어를 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s가 여러 개. 복수 주어. 복수 동사를 전 이렇게 표현해요. 동사 원형이니까. 복수 동사. 쓰는 경우는 첫 번째 가산 명사가 복수일 때, 두 번째 A and B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 튀어나와 있을 때 기억하시면 되고, 복수 동사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고요. 비동사는 are이 오는데요. 이거 과거가 되면 were이 되겠죠. have, has 동사는 have가 오고 과거는 had가 된다는 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기 다 하셨으면 밑에 있는 문제 풀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풀면 돼요. 화이팅! 침착하시고.
됐어요. 갑시다. 1번 딱 보세요. applicant 무슨 뜻입니까? 지원자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자, 그러면 뒤에 have가 와야 돼요? has가 와야 돼요? have. 좋았어요. have. 2번 many office 뒤에 s가 붙었습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죠. 3번 지금 보니까 headquarters랑 branch office 둘 다 복수니까 정답은요. 플랜이 와야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report가 복수니까 정답은요. provide가 와야 됩니다. 쉽죠? 이것만 보면 쉬워요. 지금부터 찐텐 15분 됐죠. 약속의 15분.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이지. 자, 왜? 주어랑 동사 사이에 계속 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이런 문장들을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면 From my friends의 밑줄 치고 at the museum의 밑줄을 치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낚는 표현이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명구죠. 뭐라고요? 전명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형용사 가족이라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는 건데 Getting letters from my friend.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 이 문장의 주어는 동명사예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니까 정답은 makes가 나와야 되겠죠.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 2번 딱 볼까요? At the museum이 지금 페인팅스를 꾸미고 있죠. 작품들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니까 정답은요. attract가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무조건 동사 앞에 있는 명사만 보고 이걸 맞추면 된다 안 된다? 낚이는 거예요. 동사 앞에 이게 있다라고 해서 s니까 복수다. 이거 make 고르면 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앞에 있는 주어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달라 이거.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배웠던 개념으로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전명구 있는 이 문제 두 개를 풀어보세요. 되었나요? 여기서 on the desk가 뭐를 꾸며요? 랩탑스를 꾸미죠. 그쵸? 자, 그럼 딱 봤을 때 랩탑스를 꾸미는구나. 그럼 랩탑스가 주어겠다. 그러면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니까 아가 정답이고 cutting edge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끝이 날카로운이 아니라 최첨단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최첨단. 최첨단 랩탑이다라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 학생들을 지금 at the library라는 전명구가 꾸며주죠. 그럼 학생들이 주어란 말이에요. 학생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면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겠죠. 이게 가장 쉬운 버전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형용사 구로 갑시다. 형용사 구는 이 문제를 풀 때 important to게로 잡까지를 여러분들께서 형용사 구라고 잡아주셔야 해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is겠어요? are겠어요? a죠. 왜? 주어가 뭔데? classes, s가 붙었으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조심해야 하는 점은 이 job이라는 거랑 is랑 궁합이 잘 맞아 보이지만 여기에선 얘가 주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응? 알아야지. 3번 형용사 절이 나왔네요. 자, who부터 had까지가 앞에 있는 스튜던트를 꾸민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학생입니다. 무슨 학생이냐?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이 학생이 지금 단수네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요? is다. 여기서 포인트 잘 들어요. 형용사절을 쓰려고 한다면 수일치를 2번 해야 돼요. 수일치를 몇 번 해야 돼요? 2번. 왜? 형용사절일 때는 뒤에 나오는 동사랑 한 번, 그리고 선행사와 형용사절 속에 있는 수일치를 2번 해줘야 돼요. is가 더블로 붙은 거 보여요? 이 말인즉슨 형용사절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수일치를 앞에 나오는 선행사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즉 선행사와 형용사절의 수일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제 동사 형태 5가지를 배웠어요. 몇 가지요? 그 중에서 1번, 2번, 3번까지는 동사로 쓰이고 4번, 5번은 동사가 돼요? 못 돼요? 혼자 있으면 못 되죠. 걔들이 여기 있네. 네. 분사가 바로 4번, 5번이잖아요. Drinking 2 cups of coffee 밑줄 쫙 현재 분사예요. Inspiring others 밑줄 쫙 현재 분사예요. Imported from Africa 쫙 과거 분사예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앞에 나오는 people, teacher, coffee를 수식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분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 사이에 이 친구들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현재 분사는 조금 눈에 티가 나서 걸러낼 수 있는데 과거 분사는 일반 동사랑 거의 똑같이 생긴 경우가 많죠. 동사도 imported라고 과거 동사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동사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왜 동사가 안 돼요? 뒤에 뭐가 없어요? 이게 동사였다면 뒤에 뭐가 왔었어야 할까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자동사도 아니고 타동사기 때문에 얘가 동사였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럼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분사라는 거죠. 이게 과거 분사라서 그렇고 과거 분사는 수동태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수동태 다음에 어차피 목적어가 못 오거든요. 저랑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침착하게. 중요한 것은 이게 동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앞에 있는 걸 꾸며주고 있다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에서 people이 주어기 때문에 정답은 is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사람들이라는 복수가 주어로 왔어요. 맞아요. 2번 teacher가 주어가 되었어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그럼 is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is. 3번 커피가 주어예요. 커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커피 콩은 셀 수 있겠죠. 근데 커피는 못 세거든요. 그러면 불가사의니까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 is. 이렇게 웃으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괜찮나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겁내게 괴롭히는 첫 번째 파트. 근데 한 개 더 남았어. 오른쪽.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이거 뭐냐? 위에 살짝 적어둘까요? 부분 표현. 제가 이제 토익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낚이는 파트가 바로 여기예요. 부분 표현. 왜? 뭔가 some이란 단어를 보면 복수처럼 느껴지거든요. 딱 some of가 나오면 복수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인지라.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most of, 에이, 빼박캔트 복수지. 야, half of 복수 아니야? 당연히 절반이니까. 여기 또 있어요. 더 열받는 게 뭐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숫자 이런 거 붙어가지고 숫자 퍼센테이지 있거든요. 숫자 퍼센테이지 오브 이런 거 막 해요. 그러면 낚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런 표현들은 부분 표현이기 때문에 원래 명사가 무엇이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잘 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공기를 보세요. 공기 보이죠? 공기 중에 제가 공기를 좀 잡았어요. 지금 제 손에 있는 공기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못 세는 거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커피에 조금, 지금 여기 제가 커피가 있다라고 치면 커피에서 조금만, 커피에서 한 12% 정도만, 여기서 12%만 내가 마신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불가산이에요. 불가산, 셀 수 없는 것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긁어봤자 불가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앞에 부분 표현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명사에 집중해서 풀어야 돼요. 항상. 수일치를 시킬 때 앞에 이런 부분 표현에 놀아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앞에 부분 표현에 절대 놀아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자 12%라는 게 앞에 붙었어요. 12%가 딱 붙었어. 12%가 붙었고 20% over가 딱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생들 중 21%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그건 무조건 복수라고 쳐야 돼, 단수라고 쳐야 돼요? 복수라고 쳐야죠. 학생들 자체가 지금 복수였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공기 중에 21%라고 말을 해요. 그거 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못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 때 가장 많이 틀려요, 학생분들이. 틀리면 안 돼. 그럼 자 밑에 있는 문제 이거 3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3개.
자, 봐요. 1번 첫 번째 문장. Most of the water. water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 물 자체가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었다고 해서 그게 단수가 돼요? 아니죠. 이건 어차피 불가산이에요. 그럼 정답은요. was가 나와야 되겠죠. 2번 같은 경우 firms, 회사들입니다. 애초에 셀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러면 복수겠죠. 거기서 일부를 떼와도 그럼 정답은 disagree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rest of the 나머지네 나머지니까 단수 아니야? 아니야. 이건 부분 표현이니까 뒤에 papers에 집중해서 풀어야 돼요. papers.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으니까 복수니까 정답은 are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웃으면서 1번, 2번, 3번, 4번을 푸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1번, 2번, 3번, 4번. 화이팅, 화이팅. 오, 다 풀고 뒤에 것까지 좋습니다. 1, 2, 3, 4 다 풀었어요. 자, 1번 딱 보세요. All of the old magazine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부분 표현은 무시하시고요. old magazines가 셀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죠. 그래, 정답은 복수니까 R이 나와야 되겠죠. 2번 some of the에 낚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some of는 무시하시고 executives 복수 명사죠.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정답은 refuse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냥 좀 빠르게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지난번에 배웠던 걸 써먹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쌤, 썸이 대명사라면서요. 네. 그럼 어차피 이거 셀 수 있는 거니까 뒤에 of 다 지우고 이것만 주어로 복수를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소 나중에 여기에 불가산 명사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썸만 보인다고 복수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나오는 복수 명사가 있을 때 복수의 썸이다라는 거죠. 3번 아우 조심해야죠. Between low cost airlines 저가 항공사 두 개죠. 그러니까 competition이 주어가 되는 거겠죠. between은 전 명구니까. competition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없죠. 경쟁은 못 셉니다. 그래서 정답은 has가 나와야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in the workplace 전 명구를 삭제시키세요. 그러면 employees가 복수 주어니까 정답은요. no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어랑 동사가 있을 때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열받는 경우는 둘 다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시험장 가면. 절대 이런 부분 표현이라든지 이런 사이에 수식어 표현들이 낚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1번,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1번, 2번, 4번, 6번 정도? 1, 2, 4, 6 8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가볼까요? 1번 같은 경우를 먼저 봐요. 1번. 웨이드마크 컴퍼니라는 게 주어인 걸 확실하게 하시려면 대문자 2개 찍어주시고요. 아, 고유명사구나. 상호명이구나. 자, 그러면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회사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죠. 그러면 정답은 B가 나와야 돼요. 동사에 S가 붙어줘야 되는 거겠죠. 2번 같은 경우는 doing puzzles가 주어져. 동명사 주어가 오면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 그럼 보기 중에 단수 동사 한 개밖에 없네요. 뭐예요? D예요. improves. 4번 같은 경우는 every 이런 표현에 놀라지 마세요. every area manager 싹 다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보기 중에 단수 동사로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is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를 볼까요? The cell phone charges 이게 주어예요. 핸드폰 요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all for local course. 아하. local course가 이제 여기서 앞에 있는 for부터 앞에 있는 이 그 charges를 꾸며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For local calls 전명구니까. 자 그러면 여기 cell phone charges라는 게 여러분들 단수 명사입니까? 복수 명사입니까? S가 붙었으니까 복수죠. 그러면 정답은요. R밖에 없죠. are discounted 이겁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 several 이런 거 무시하시고 candidate가 복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복수 명사 나왔으니까 뒤에 붙어야 될 거는 뭘까요? 보기 중에서 speak밖에 없죠. 여러분 speak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안 궁금해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둘 다 돼요. 자동사로는 그냥 말하다라는 표현이 되고 타동사로는 뒤에 보통 그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언어가 나올 땐 타동사예요. 자, 그럼 여기 8번에서는 이게 타동사로 쓰였을까? 자동사로 쓰였을까? 혹시 at을 전치사로 보신 거 아니겠죠? at least라고 부사예요. 적어도라는 표현이잖아요. to 형용사예요. foreign language 외국 언어. 즉 언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타동사로 쓰였다는 말을 제가 왜 강조하느냐? speak도 수동태로 쓸 수가 있거든요. 주어가 언어라면 언어는 사용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서 돼요. 저랑 이제 수동태를 차차 배울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선 타동사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쉬웠네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냥 바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퀴즈 문제 좀 많으니까 4분 정도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주세요. 46페이지. 지금 책을 버렸어요. 내일 주에 파트 6 안 풀어봐도 되겠다. 그러면 파트 6 가는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몰입의 순간이 되면 거의 시간이 더 빼요. 토익 엔젤? 글쎄, 토익 엔젤이라고 바로 놀린다. 수업 끝나고 바로 놀려야죠. 토익 엔젤 괜찮지. 엘사 한 달 정도 놀렸거든요. 지원쌤 엘사라에서 한 달 정도 놀렸어요. 민지쌤은 토익 엔젤 2달 각이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합시다. 30초. 하하. 가볼까요? 네. 토익 엘사, 엘사님과 엔젤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1번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 비슷하다고 하면 혼나요. 자, 보기가 비슷해요, 달라요? 보기가 다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휘 문제다.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해석으로.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마켓 리서치를 어떻게 하나 봐요.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수래요. entrepreneurs, 이게 뭐냐면 사업가들. 시장 조사를 뭐 해야 될까요? 수행해야 되겠죠. 시작해야 되겠죠. 시행해야 되겠죠. 정답은 A입니다. conduct. 2번 같은 경우 침착하게 보도록 합시다. 2번은 지금 imperative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imperative. 중요한, 긴급한, 나왔다. 그럼 대절에 뭐 숨어 있어? should. 좋았어. should 여기 숨어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정답은 B 하면 혼나요. 아시겠죠? 혼나요. 정답은 뭐예요? 토익 시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게 품사로 보자면 B랑 C 둘 다 정답이 되거든요. 일단 A는 탈락이고 D도 탈락이니까 C 아니면 B가 정답 후보로 와요. 항상 끝에 두 놈이 나와요. 결승에서는 문맥으로 갈라져요. 갑시다.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이 부서장님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뭐가?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뭐 하는데? To increase. 맞습니다. 그들의 가치를 지금 굉장히 이런 경쟁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 이 경쟁이 심한 상황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토익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런 value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C가 나와야 돼요. 근로자들이 가르침을 하는 것으로서는 그들의 가치를 올리기가 어렵죠. 교육을 받아야지 그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잖아요. 정답은 C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3번 같은 경우 문제 풀 때 signed를 동사로 잡는 순간 바로 이 문제는 망하는 겁니다. 이게 동사가 아닌 이유 뭐예요? 뒤에 뭐가 없어요? signed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안녕. 컨트랙트가 주어입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컨트랙트가? 저기님 밖에 문 좀 잠가주세요. 오늘 수업 못 간다 집에. 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컨트랙트가? 단수예요. 자, 그러면 동사 S 붙어요? 안 붙어요? 단수 주어일 땐 동사 S 붙어요? 안 붙어요? 붙으니까 정답은 specifies. 세분화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파트 7에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못 푸는데 파트 7의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끔찍한 거죠. 왜? 해석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문장 구조를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계약서는 사인했다. 이 회사와 어떤 회사냐면 세분화한 회사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또 말이 잘 돼요. 왜? 거짓말은 항상 잘 들어맞거든요. 내가 말이 되게 해석을 거짓말을 쳐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사인된, 서명된 계약서예요. 이 회사로부터 서명된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비용을요. 어떤 서비스는 얼마다라고 비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저랑 내일 파트 6 할 때 재밌을 거예요. 내일 커피 2잔 때리고 오세요. 미리 제가 말했어요. 내일 파트 6 할 거라고. 5하고 6로 할 거니까 내일 커피 2잔 때리고 오세요. 4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and가 나왔잖아. A and B. 오브 전명구 무시하시고. 그럼 단수주어입니까? 복수주어입니까? 복수주어죠.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복수 정답으로 올 수 있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are coming. 5번 같은 경우 regarding이 전치사라는 걸 모르면 다 틀리는 거죠. regarding이 전치사니까 이게 전명구니까 details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were.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 문장이 눈으로 빨리 해석이 되겠죠. 맞죠? 오늘 뭐 여러분 공고문 이런 거 배우신 것 같은데 details, 세부 사항들이에요. 다가오는 회사 야유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요. 이메일로 첨부가 될 거예요. 모든 고객,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빨리빨리 해석이 돼야 돼요. 6번 같은 경우 제가 겁내이 조심하라고 한 거 한 개 나왔네요. 라지 넘버 오브. 이거 조심합시다. 왜? 요것의 라이벌인 더 넘버가 있거든요. 잘 들어요. 더 넘버 오브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오면 그래도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왜? 그 숫자다라는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넘버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오면 그대로 복수 취급을 해줘요. 이거는 수많은이라는 표현의 형용사거든요. 와우! 조심합시다. 더 넘버는 뒤에 복수 명사가 와도 단수 주어입니다. 그 숫자이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학생분들의 교실에 계시잖아요. 제가 number of student 이렇게 말하면 겁내이 많은 학생들이라는 표현이고 제가 the number of student라고 말하면 교실에 있는 학생의 수는 이게 단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교실에 있는 학생의 수는 전부 다 20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단수예요. 학생의 수기 때문에 주어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복수 주어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refund request가 뭡니까? 환불 요청이라는 거죠. 그럼 보기 중에서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A랑 D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A도 동사 원형이니까 될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음에 여기 없죠? 그래서 수동태로 고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또 틀려요. 왜? 정답은 A예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했는데 occur이란 친구는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이게 정답률 13% 공포의 문제. 조심합시다. 아시겠죠? 정답률 13% 정도였다라고 해커스에서 들었어요. 해커스에서 매일 실전 RC 풀기 그 문제 있거든요. 해커스 토익 사이트 들어가면 매일 3문제씩 줘요. 그러면 학생분들이 문제를 누구나 얼마나 맞췄는지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 퍼센테이지 보는데 13%. 13%라는 말은 거의 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9명은 다 틀리는 거죠. 7번 같은 경우는 applying on incentive system.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 정답은 B. 8번 같은 경우는 not이 붙었으니까 부정의 의미 any. 9번 같은 경우 아주 재밌는 문제네. 미들 클래스가 주어거든요. 이 문장에서 중산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게 자리가 없죠.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은 능동태로 못 쓰고 수동태로 써야 된다. 정답은 is viewed가 정답이겠죠. 보인다라는 겁니다. 10번 같은 경우 if에 동그라미 치고 저를 따라 읽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지 시조이양입니다. 뭐라고요?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뭐예요? 시간, 조건, 또 이유, 양보. 그 중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하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러니까 will은 못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will을 고르고 틀렸으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시조 2항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건 맞춰야죠. 오케이? 맞춰서 점수 받아요. 11번 같은 경우는 보통 C를 정답으로 골라서 다 틀리죠. 괜찮아요. 정답은 B입니다. No alternative but to라는 표현인데요. alternation은 명사로서 교체라는 거고요. alternative는 명사로서 얘는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명사로서 대안이라는 표현이 돼요. 대안이 없었다. to 이해할 수밖에. No alternative but to라는 표현이에요. 수고니까 외우세요. 오케이? 오케이? 힘든가 봐요 다들. 12번에 essential의 동그라미 essential 나오면 대절에 뭐 숨어 있어요? should. 계속 숨어 있잖아요. 정답은 B. 13번은 잘 들으세요. that부터 industry까지가 앞에 있는 프로블렘을 꼬여주는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 나오면 제가 수일치 2번 하라고 했죠? 어떻게? sharp decline이랑 is랑 수일치를 한 번, a problem이랑 뒤에 나오는 동사랑 수일치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a problem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a problem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단수 동사. C. 이렇게 풀면 돼요. 오늘 다소 어려웠던 문제가 좀 있었죠? 6번 같은 경우, 7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11번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게 당연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수일치 배웠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수일치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오늘이 끝이에요. 앞으로 능동태, 수동태, 시제까지 수태시를 동시에 물어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복습해오라 이 말이에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요. 네.